어머니, 오빠는 지금 집에서 화상 회의 중이에요. 저도 자기계발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요. 장마가 쏟아지는 날 65세 시어머니의 절박한 SOS에 첫째 며느리가 한 대답. 하지만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들린 충격적인 소리는 나이스 샷! 거짓말이 들통난 그 순간 시어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연 이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전 10시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정수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둑했지만 65살 농부에게 이 시간은 이미 늦은 편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며 기지개를 켜는 정순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정수는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해야 할 작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2,000평 농사는 혼자 하기엔 벅찬 규모였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젠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태준이는 오늘도 회사 일로 바쁘겠지. 태석이도 마찬가지고. 혼잣말을 하며 밥상을 차리는 정순의 손길은 여전히 재빨랐습니다. 아들 둘을 키워낸 이 손으로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죠. 누가 뭐래도 정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각자 잘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정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세연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 곧 내려갈게요.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겠네. 아, 근데 어머니, 혹시 집에 고구마 있으세요?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고구마가 좋다고 해서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찍고 싶고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연이는 늘 이런 식이었죠. 시골에 오는 건 좋은데 농사일은 거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유기농 채소 가져가는 게 전부였죠. 고구마는 아직 수확 전이야. 다음 달이나 되어야 캘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거라도 괜찮아요. 어머니 농사 짓는 거 다 유기농이잖아요. 요즘 유기농이 대세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연이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밭에 나와 본 적이 없었죠. 늘 깨끗한 옷차림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농사일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죠. 밭에 도착한 정수는 오늘도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지지대를 세우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햇볕이 뜨거워질 무렵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둘째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날씨가 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응, 걱정 마라. 나야 뭐 늘 하던 일인데. 다음 주에 오빠랑 같이 내려갈게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는 늘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했죠. 광명에 있는 작은 전셋집에서 알뜰하게 살면서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 더워졌습니다. 정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일을 계속했죠. 그러다 문득 주말 가족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죠. 동서는 엄청 한가한가 봐. 하긴 뭐 격리랬지? 우리 회사 격리도 보니깐 하는 일도 없더라고. 세연이가 수진이를 은근히 무시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죠. 정수는 그런 수진이가 안쓰러웠지만 며느리들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정수는 농기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TV 앞에 앉았지만 피곤한 몸은 금세 잠들고 말았죠. 창밖으로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머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기예보를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많은 비가 예상되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장마가 빨리 오고 있었죠. 수확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정수는 아침 일찍부터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일기예보는 더욱 심각했죠.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이틀이나 빨리 북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비가 시작될 거라고 했죠. 정순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밭에는 아직 수확하지 못한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등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비를 맞으면 금세 물러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고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물에 젖으면 탄저병이 생기기 쉬웠죠. 정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다 수확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정수는 먼저 큰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전화를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태준아,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된대. 수확을 서둘러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번 주말 좀 일찍 내려올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아들의 난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정수는 실망감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없겠니? 정말 급한 일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이번엔 어려워요. 세연이도 이번 주에 중요한 세미나가 있다고 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죠. 이번엔 둘째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태석아, 장마가 내일부터라는데 수학 좀 도와줄 수 있니? 아, 엄마. 저도 이번 주는 정말 힘들어요. 공장의 신제품 라인 설치 때문에 야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요. 정수는 아들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곁에 없었죠. 알았다. 내가 사람을 구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라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품삯을 높여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농사로 바빴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수는 다시 한번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세연이가 받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빠는 지금 집에서 업무 화상 회의 중이에요. 세연아, 내일부터 장마라는데 수확을 서둘러야 해.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니? 전화 너머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는 정말 일정이 빡빡해서요. 제가 요즘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제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전화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하는 공 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그리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이스 샷. 정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골프장이었죠. 집에서 화상회의 중이라더니 첫째 아들네 부부는
지금 골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 알았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정수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기 시작했죠.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숨만 쉬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빠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죠?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너희들도 다 바쁜 걸 아는데.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장마인데 수확을 못해서 걱정이야.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이네요. 1년 농사가 달린 일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혼자서라도 최대한 수확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작업복을 입고 밭으로 향했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언제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였죠. 정수는 먼저 토마토부터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하나하나 따서 상자에 담았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더욱 급해졌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비닐을 꺼내 작물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올까 싶어 고개를 돌렸죠. 택시 한 대가 밭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수진이었죠. 어머니, 수진이가 판초우이를 입고 뛰어왔습니다. 장화도 신고 있었죠. 정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첫 차 타고 왔는데도 이 시간이네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아니, 수진아. 어떻게 온 거니? 혼자 왔니?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저라도 와서 도와드려야죠. 뭐부터 할까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수진이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지금은 감동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토마토부터 따자. 비에 젖으면 다 버려야 해. 둘은 서둘러 토마토 수확에 나섰습니다. 빗속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수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움직였죠. 정수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졌습니다. 정순과 수진은 판초우이를 입었지만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진흙탕이 된 밭에서 발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쉬지 않고 토마토를 따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저쪽 하세요. 수진이가 더 많이 남아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수진이를 말렸죠. 아니야, 내가 여기 하렴. 나는 익숙하니까 빨리 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요. 제가 젊으니까 더 많이 할게요. 정수는 수진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늘 깨끗한 곳에만 있으려 했고 흙 묻는 일은 기피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토마토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추 차례였죠.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보세요. 수진이가 정순의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심했죠. 가시에 찔려 여기저기 상처가 났고 빗물에 불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수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수진이가 차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장갑이었죠. 새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손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라도 끼세요. 제가 여분으로 가져온 거예요. 정수는 장갑을 받아들며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왔지만 두 사람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아직도 수확해야 할 작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죠. 수진이가 가져온 김밥을 서서 먹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김밥 더 드세요. 힘드실 텐데. 너나 많이 먹어. 안 그래도 살도 없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죠. 큰아들 태준이었습니다. 엄마, 비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뉴스 보니까 장마가 시작됐다던데. 응, 지금 수확하느라 바빠. 혼자서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로만 걱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수진이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재수 씨가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 새벽부터 와서 같이 일하고 있어. 태준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마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네 부부는 안 왔는데 동생 아내가 대신 가서 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정순의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65살의 나이는 속일 수 없었죠. 빗속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런 정순을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계속할게요. 아니야, 같이 해야 빨리 끝나. 정수는 고집을 피웠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시 쉬기로 했죠.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수진이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줬습니다. 생강차였죠. 언제 준비했는지 놀라웠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나오면서도 이런 걸 다 챙겼니? 어머니 일하시는 거 도우러 가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정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죠. 머리카락은 젖어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세연인 어때? 뭐라고 안 하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시댁에 온 걸 세연이가 좋아할 리 없었죠. 뭐, 별말 없었어요. 각자 바쁘니까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수는 그 속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세연이는 또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했겠죠. 우리는 바빠서 못 가는데 한가한가 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동서는 참 요령이 좋네. 우리가 바빠서 못 갈 때 혼자 가서 점수 따고. 그런데 정작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쉬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이, 가지, 호박 등 아직도 수확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지만
두 사람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수확이 거의 끝났습니다. 창고에는 상자들이 가득 쌓였죠. 비를 맞기 전에 수확한 덕분에 대부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정순도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였고 수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었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걱정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수지는 분명 후자였죠. 화려하지도 않고 말도 많지 않지만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았잖아요. 아니야, 오늘도 충분히 고생했어. 내일은 태석이랑 쉬어. 오빠는 내일도 회사 가요. 저는 주말이니까 괜찮아요. 정수는 그런 수진이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고생시켜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만약 오늘 수확하지 못했다면 1년 농사를 망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죠. 둘째 며느리 수진이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누가 있나 싶어 나가보니 수진이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우셨어요?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 근데 넌 왜 벌써 일어났니? 일찍 시작해야 오늘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제 못한 것도 있고 수확한 거 분류도 해야 하잖아요. 정수는 수진의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고생하고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죠. 정순도 서둘러 씻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수진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하자. 넌 어제도 충분히 고생했어. 둘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는 밤새 계속 내렸지만 다행히 아침이 되자 조금 잦아들었죠. 창고에 쌓인 작물들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걸 매년 혼자 하셨어요? 수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았는걸. 처음엔 아이들 아빠가 도와줬는데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했지. 수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지 짐작이 갔던 거죠. 한참 일하던 중에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이었죠. 어머니, 어제 수고 많으셨죠? 동서가 갔다고 들었어요. 응, 수진이 덕분에 무사히 수확했어. 그래도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시간 맞춰서 갈 수 있게요. 어제는 정말 급한 일정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프가 그렇게 급한 일정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저희 내려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갈게요. 세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정수는 씁쓸했습니다. 힘든 일은 다 끝나고 나서 오겠다는 거였죠.
그것도 빈손으로는 못 오니까 뭐라도 사오겠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이에요? 응, 응, 다음 주말에 온다네.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연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었겠죠. 늘 일이 끝난 후에 나타나서 사진 찍고 가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순이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로 반찬도 만들었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태석이는 뭐라고 하니? 내가 여기 있는 거 오빠요? 잘했다고 했어요. 원래 같이 오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정말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이는 정말 바쁜 게 맞았죠. 생산 라인 일은 한 사람이 빠지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너희 집은 어떠니? 광명이라고 했지? 네, 광명에서 살고 있는데 동네가 너무 좋아요. 수진의 대답은 소박했습니다. 정수는 문득 큰 며느리와 비교가 되었죠. 세연은 늘 서울 마포의 아파트 자랑을 했습니다. 평수가 얼마고 시세가 얼마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고 끝이 없었죠.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수확한 작물들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고된 일이 드디어 끝났죠. 어머니, 끝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정말 예뻤죠. 정순도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에이, 가족인데 당연하죠.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정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 땀 흘리고 걱정하는 사이가 진짜 가족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진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수는 창고에서 상자 몇 개를 꺼내왔죠. 이거 가져가라. 내가 고생한 값이야. 어머니, 이렇게 많이요?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내가 없었으면 이것들 다 버렸을 텐데. 수지는 거듭 사양했지만 정순이 끝내 택시에 실어주었습니다.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등 갖가지 채소들이 가득했죠. 택시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수진이가 와서 도와줬다. 빗속에서 이틀 동안 같이 일했다. 큰 며느리는 골프 치러 갔다고 한다. 사람 사는 게 참 묘하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는 어려울 때 알게 되는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정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수확은 무사히 끝났으니까요. 며칠 뒤 아침 정수는 밭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질퍽거렸죠. 만약 수확을 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농산물 유통업자였죠. 정순 씨,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채소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순 씨는 미리 수확했다면서요? 운이 좋으셨네. 정수는 운이 아니라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때 도와준 수진이 덕분이었죠. 수확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 피해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정수는 예상보다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 수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농사일이 버거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 머리카락이 더 하얗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죠. 비 오는 날에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농사를 놓아야 하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죠. 특히 이번처럼 급하게 수확해야 할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때 주신 채소들 너무 맛있어요. 오빠도 어머니가 키운 건 역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서 다행이네. 어머니, 혹시 이번 주에 뭐 하실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따뜻한 관심에 정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아니야, 이제 큰일은 다 끝났어. 너도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죠. 그런데 정순의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큰아들 태준이었죠.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내려가요. 세연이가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해서 토요일 오후에나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아, 그리고 엄마. 농사일 너무 힘들면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태준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씁쓸했죠. 그만두라고만 하지 대안은 없었으니까요. 그래, 생각해 볼게.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는 엄마가 농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정수는 동네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농사를 그만둘 경우 땅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기 위해서였죠. 정순 씨, 농사 그만두시게요? 아직 팔팔하신데. 이제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애들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남은 노인들은 혼자서 농사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땅을 팔 생각이신가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혹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정순 씨 땅이 그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소문도 있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들이 난리라는데 나한테도 연락 왔었어요. 주민들 연락처 알려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땅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땅을 일구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이 편한 대로 하라고 했겠죠. 늘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먼저 큰아들 집에 가서 며칠 지내보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했죠. 오전 중에 정수는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요? 농사도 그만둘 생각이고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작은 집이라도 알아보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아, 그게. 엄마, 저희 집은 좀 좁아서요. 방도 2개뿐이고.
정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서운했습니다. 잠시 머물 곳도 없다는 거였죠. 그럼 호텔이나 여관에서 지내면서 집을 알아볼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요. 태준이 아내와 뭔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천천히 알아보세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아, 엄마. 혹시 그 땅 팔 생각이시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집에는 못 들어가고 호텔에서 지내라는 거였죠. 그래도 호텔비라도 내준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죠. 어머니, 방금 오빠한테 들었어요. 서울로 올라오신다고요? 응, 이제 농사도 그만두고 서울에서 살려고. 어머니,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좁긴 하지만 방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감동했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아니야, 괜찮아.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을 구할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호텔은 무슨. 광명역으로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수진의 고집에 정수는 결국 광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집 근처 호텔보다는 작은 며느리 집이 더 편할 것 같았죠. 짐을 간단히 챙긴 정수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평생 살았던 곳을 떠나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광명역에 도착하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정순을 맞았죠.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짐 제가 들게요. 아니야, 내가 들 수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수진이 말했죠. 어머니, 저희 집 정말 작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게 뭐 어때? 사람 마음이 넓으면 되지. 수진의 집에 도착한 정수는 놀랐습니다. 작긴 했지만 정말 깨끗하고 아늑했죠. 곳곳에 수진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쪽 방 쓰세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요. 방은 작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지만 충분했죠.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하늘이 보였죠. 저녁이 되자 태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태석은 피곤해 보였지만 엄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 뭐 하실 계획이세요? 먼저 살 곳을 구해야지. 너희한테 오래 패 끼칠 순 없잖아. 무슨 패예요? 어머니는 저희랑 계속 사셔도 돼요. 수진의 말에 태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고마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았죠. 신혼부부에게 시어머니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낮에는 서울 곳곳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죠. 작은 원룸이라도 서울 집값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농사를 그만두더라도 자주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전 정순이 부동산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이었죠. 어머니, 동선의 집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실래요? 마포에 새로 생긴 좋은 식당이 있거든요. 정수는 의외였습니다. 세연이가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요. 약속 장소로 나가니 세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요즘 서울 생활이 힘드시죠? 역시 나이 드시니까 적응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그 시골 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식사를 하면서 세연은 평소와 달리 정순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서울 생활은 적응되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정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어머니,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죠. 팔려고 알아보고 있어. 아, 그래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살면 어떨까요? 태준 오빠도 관심 있어 하고 저도 나중에 전원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그 눈빛에서 욕심을 읽을 수 있었죠. 시세대로 줄 수 있어? 요즘 그 땅이 개발 예정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값이 많이 올랐는데 세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가족인데 시세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사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고 저희도 나중에 어머니 모실 수 있잖아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세연이 시댁에 관심을 보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죠. 땅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부쩍 살갑게 군 거였습니다. 내가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 점심을 마치고 헤어진 후 정수는 씁쓸한 마음으로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수진이 일찍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많이 다니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더 피곤할 텐데. 저녁을 먹으면서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듣기만 했죠. 형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수지는 세연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죠. 수진도 세연의 속셈을 눈치챘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정수는 용산의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서울역과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죠. 부동산 직원이 몇 군데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는 30평대인데 역세권이라 가격이 좀 있어요. 대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조용해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습니다. 정수는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넓고 깨끗했죠. 베란다에서는 남산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제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걸 팔면 살 수 있을까요? 어디 땅이신데요? 정순이 위치를 말하자 부동산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잠시 전화를 걸더니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방금 확인해 봤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거의 확정됐다고 하네요. 그 정도면 이 집 사고도 충분하실 거예요. 정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군 땅을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들들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죠. 계약금만 먼저 넣고 잔금은 땅 팔고 치르면 되나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사기로 말이죠. 서울에 자기 집이 있으면 아들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정수는 가족들에게 집을 계약했다고 알렸습니다. 태석과 수지는 축하해줬지만 태준과 세연의 반응은 달랐죠. 엄마 용산에 30평이요? 그게 얼마예요? 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순이 가격을 말하자 더욱 놀랐죠. 땅 팔면 된다고 하더라. 아니 엄마, 그 돈이면 우리 집 근처에 더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죠.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좋은 곳으로 골랐어.
며칠 후 정수는 시골로 내려가 땅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죠. 혼자서는 농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생 살았던 곳이 멀어져 갔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수진의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 출발 축하드려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죠.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와주셔서 저희가 더 고맙죠.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땅을 팔았다.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용산의 새 집도 계약했다. 세연이는 땅을 자기들한테 싸게 팔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수진이가 케이크로 축하해줬다. 참 고운 아이다. 일주일 후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여름 정순이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였죠. 퇴원하는 날 태준에게 전화했더니 세연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몇 시에 퇴원하세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세연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급하게 골프 약속이 잡혀서요. 택시 타고 가실 수 있죠? 정수는 병원 로비에서 혼자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어머니, 형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수진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날 수진은 정순을 집까지 모시고 일주일치 반찬까지 만들어주고 갔죠. 그리고 2년 전 추석 때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내는데 세연이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고 있었죠. 형님, 전 부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수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탁했지만 세연은 손톱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네일 새로 했는데 기름 튀면 어떡해. 동서가 하면 되지. 그날 정수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명절의 분위기 망칠 수 없어 참았죠. 대신 수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첫 기일에 세연이 한 말은 지금도 생생했죠. 어머니, 저희는 제주도 여행 예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요. 반면 수지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와서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모든 걸 도왔습니다. 그날 정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울었죠. 고맙다. 내가 진짜 며느리 같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순이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진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말이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태준과 세연, 태석과 수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바쁜데 불러서 미안하다.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세연의 표정이 묘했죠. 어머니, 갑자기 유언장은 왜요? 이제 나이도 있고 재산 정리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순이 미리 작성해둔 내용이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합니다. 용산 아파트는 차남 김태석과 며느리 박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본인을 정성으로 모신 것에 대한 보답이며.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세연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장남인데 왜 집을 동선애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동서, 뭔 짓을 한 거야? 세연아, 나이스 샷이라고 했지?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화했을 때 너희는 골프장에서 즐기고 있었어.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단다. 사실 정순이 수진에게 용산 집을 주기로 결심한 건 단순히 농사일을 도와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수는 수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죠.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정순이 아플 때는 며칠씩 간호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지킨 사람도 수진이었죠. 반면 세연은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하루 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용산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정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도 흙을 만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토마토와 고추, 상추가 작은 화분들 사이에서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보온병에 담긴 미역국과 김밥을 들고 단지 정원으로 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식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수진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여기서 이렇게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시골에서 평생 해온 일인데 도시에서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수는 수진이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원 너머로는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시골의 넓은 들판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것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이 어제 또 전화하셨어요. 만나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래,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도 된다고 해라. 나도 이제 화가 나지 않아.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운함도 미움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뿐이었죠. 세연이는 어떻게 지낸다니? 형님은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땅이 정말 개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형님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정순도 그런 수진을 보며 마음이 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석이 회사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용산이라 회사와 가까워서 가능한 일이었죠.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정순이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텃밭 가셨어요? 토마토가 많이 컸겠네요. 그래, 곧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너희 회사에 가져가서 나눠줘도 되고. 우와, 어머니 토마토는 정말 달아요.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태석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둘째였지만 진짜 효자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가 되자 정순이 혼자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정순 곁에 다가왔죠. 엄마, 왔니? 수진이는 마트 갔고 태석이는 회사 갔어. 태준은 망설이다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 때 골프나 치러 가고. 뭐가 죄송해. 너희들도 바빴을 텐데. 정수는 토마토 줄기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 때.
사실 골프 약속은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편한 길만 택했어요. 세연이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다고 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 후회하면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태주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너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엄마,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좋게.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거칠에만 했는지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있는 걸 보고 살짝 놀랐지만 금세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주버님 오셨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집에 가야 해요. 세연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태주는 일어서며 수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정말 고마워요. 엄마 잘 모셔줘서. 내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해줘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는 저희에게도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태준이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은 다시 평온한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수는 수진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여야 한다고. 수진이는 정말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테라스에 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시골의 밤하늘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정수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수진이가 정말 잘해줘요. 태석이도 착하고, 이제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정순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용산에서 산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집 같다. 수진이와 태석이가 정성껏 모셔주니 외롭지 않다.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와 고추를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다. 태준이가 어제 찾아왔다.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간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여야 한다고. 수진이는 정말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노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